도면화 작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스케치입니다. 그래서 이 스케치에 대한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2D 도면도 가능하고요, 3D 모델링도 가능하다,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스케치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고, 두 번째는 스케치 평면을 클릭합니다. 세 번째는 스케치 명령들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하고, 네 번째는 스케치가 완료되면 스케치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. 이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이 작성 명령, 수정 명령, 구속 조건 명령이 있는데, 지금부터 이 각각의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작성 명령이 있어서 선, 직선, 원 등 다양한 스케치 요소를 그리는 명령입니다. 네, 곡선도 그릴 수 있고 타원도 그릴 수 있고 직선과 사각형, 원, 기초적인 스케치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1-2는 스케치 혹은 모델 인된 객체를 이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하는 명령입니다. 기초적으로 스케치가 있는 상태에서 미러를 하거나 기초적인 스케치가 있는 상태에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다음과 같습니다. 1-3입니다. 스케치 객체를 측정하고 변화를 주는 명령입니다. 스케치를 작성했을 때 현재 5파이인 이 원을 10파이로 명령을 주면은 이 5파이짜리 원이 10파이로 바뀌게 됩니다. 2-1, 2-2 라운드 챔퍼, 스케치의 모서리에 못깎기, 못따기 명령을 하는 기능입니다. 2-3 트림, 스케치 선을 자르는 명령입니다. 다음같이 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경우 이쪽 부분을 지정해서 잘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-4 익스텐드, 스케치 선을 다음 객체까지 연결하는 명령입니다. 스케치 선이 여기서 끊어져 있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선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-5 브릭, 스케치 선을 다른 스케치 요소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명령입니다. 지금 이 하나의 선을 가운데 있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두 가지의 선으로 나눈 것입니다. 2-6 스케일, 스케치 요소를 배수로 늘리거나 줄여주는 명령입니다. 배수를 커서 늘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-7 옵셋, 옵셋은 스케치 요소의 간격을 띄워주는 명령입니다. 다음과 같이 기존 원이 있는데 명령을 해서 이 원의 간격을 띄워진 또 다른 원을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무브, 객체를 이동시켜주는 명령입니다. 보시면 이 하늘색 원이 기준이고 여기서 이동이 된 모습입니다. 하시고 매개 변수, 치수에 수식을 걸어서 객체의 변화에 자동으로 치수 변환을 해주는 명령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객체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놓으면은 이 기준 원이 치수가 바뀌면 이 치수도 같이 바뀌어지는 기능입니다. 다음은 구속 조건입니다. 다양한 이 구속 조건이 있는데요. 구속 조건은 2개 이상의 스케치 요소를 하나의 기준으로 구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퓨전 360에서는 보통 이동할 객체를 먼저 클릭하고 기준이 될 객체를 나중에 클릭합니다. 3-1번 수평 수직부터 보겠습니다. 일자선을 이제 수평이나 수직으로 바꿔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대각선 선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직선으로, 그리고 이 대각선 선도 수평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. 일치입니다. 지금 이 선과 이 원이 있는데 이 점을 일치를 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 점으로 일치시켜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3-3은 접선입니다. 곡선과 객체가 한 지점에서 접촉하지만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. 이 선과 원이 각각 접선을 통해서 접촉은 하지만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동일입니다. 이 두 객체의 크기를 같게 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대신에 형상이 같은 객체끼리만 가능합니다. 선과 선, 원과 원 등 형상이 같은 객체끼리만 가능합니다. 다음 평행입니다. 두 선을 평행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다음 선이 평행하게 되었죠. 직각입니다. 두 선을 직각으로 구속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. 고정입니다. 구속 조건 명령에 의한 원치 않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 조건입니다. 내가 선에 구속 조건을 걸면은 어떠한 구속 조건이나 아니면 치수 변환 등의 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3-8 중간점입니다. 스케치 객체를 선의 중심으로 이동시켜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동심원입니다. 두 원의 중심을 일치시켜주는 구속 조건입니다. 다음과 같이 두 원을 동심원으로 만들어 주었죠. 3-11 대칭입니다. 기준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객체를 대칭해주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. 해당 구속 조건이 걸려있는 객체는 치수 변형이나 선의 각도 조절 등의 변화를 객체끼리 같이 적용시켜줍니다. 단 해당 구속 조건은 직접 구속 조건을 주기보다는 대부분 스케치의 대칭 명령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마지막 곡률, 스플라인 선을 이제 두 선에 정렬되도록 해주는 구속 조건인데요. 이 명령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퓨전에서 실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케치입니다. 스케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. 지금 네모나게 직사각형, 그리고 원, 플라인, 그리고 타원. 다음과 같이 이 위쪽에 있는 이 명령들은 새로운 스케치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.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도 한 육각형 말고 한 오각형으로 주겠습니다. 오각형.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아까 1-2 부분이었죠. 미러나 원형 패턴, 지다형 패턴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원이 있습니다. 이 원에다가 제가 대칭으로 미러를 한번 주겠습니다. 미러 명령으로 객체를 클릭하고 미러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구속 조건이 잡히면서 대칭이 된 원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원을 줄이거나 이동을 하게 될 경우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. 반드시 대칭이 되도록
되어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원형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형 패턴입니다.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한번 원형 패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수량은 12개로 주겠습니다. 보통 이제 PCD나 그런 형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원이 패턴 모양을 이루었습니다. 10개도 가능하고 5개도 가능하겠죠. 그리고 이 분산도 부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. 이렇게도 가능합니다. 다음은 직사각형 패턴입니다. 내가 이런 원형상이 있을 때 직사각 패턴을 주게 되면은 방향은 이쪽 방향 3개, 이쪽 방향 3개 이렇게 두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패턴의 모습이 직사각형처럼 패턴이 작성됩니다. 다음은 투영 기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. 이 형상 투영, 교차, 형상의 포함, 곡면의 투영, 교차, 곡선 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상 투영입니다. 내가 이거를 좀 그리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 형상과 일치해야 될 때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형상 투영 명령을 통해서 스케치를 따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케치 평면은 이 상면에다가 제가 기준을 두었고요. 형상 투영 명령을 통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 직사각형을 이 평면에 그리려고 할 때 직접 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투영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. 네. 방금처럼 투영이 그려졌죠? 다시 형상 투영으로 투영을 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투영 링크는 보통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이거를 좀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합니다. 투영 링크를 끈 상태로 이렇게 제품의 선을 가져왔습니다. 다른 투영 기능은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은 스케치 치수입니다. 다음과 같은 원과 선이 있습니다. 이 선의 길이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. 길이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때 내가 치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길이를 제어할 수도 있지만 먼저 스케치를 그린 후 이 스케치 치수 기능을 통해서 치수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구속 조건으로 수평 수직을 주면은 다음과 같이 수직과 수평으로 된 90도 선과 선이 나옵니다. 원형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치수 기능을 통해서 내가 파이나 이 치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과 원의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수정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에서 수정 명령입니다.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. 선과 교차하는 선이 있는데 수정 명령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못깎기입니다. 이 선과 이 선을 통해서 라운드를 그려주는 기능입니다. 13.5, 15 이런 식으로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치수 제어가 가능합니다. 다음은 못따기입니다. 동일한 거리 못따기로 우선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일한 기능 못따기를 통해 이 중심점부터 15, 15만큼 떨어진 못따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세 번째 간격 띄우기입니다. 옵셋이라고 합니다. 기준선부터 10만큼 떨어진 선을 작성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이 간격 띄우기도 치수 제어가 가능합니다.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간격 띄우기를 했을 때 간격 띄우기 구속 조건이 발생됩니다. 여기서 간격 띄우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 간격 띄우기 구속 조건을 삭제한 후 한 번 더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. 방금처럼 구속 조건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간격 띄우기를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. 자르기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가로선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잘라졌죠? 지금 선이 같이 잘렸는데요. 그 이유는 이렇게 간격 띄우기 기능을 통해서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연장입니다. 다음 선까지 연장되는 기능입니다.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연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장이 됐습니다. 다음 객체까지 선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으로 연장이 됐습니다. 네, 다음은 끊기입니다.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끊고 싶을 때 끊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선이 끊어졌죠? 대신에 이 중심의 기준으로 이 선도 같이 끊어집니다. 다음은 스케치 축척입니다.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가 배율을 줘서 느리고 줄이고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네, 다음은 이동입니다. 내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당연히 치수 제어도 가능합니다. 구속 조건입니다. 여기 교차하고 있는 두 대각선이 있습니다. 우선 수평 수직을 잡기 위해서 수평 수직을 잡아주는 구속 조건을 실행했습니다. 그 다음 옆에 원이 있습니다. 이 원에 있는 이 가운데 점과 이 가운데 센터점을 같이 일치를 시켜주고 싶다. 이럴 때 이 일치 기능을 사용합니다. 이 점과 이 점을 일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접선입니다. 선을 한번 더 그려놓겠습니다. 이 원과 이 선이 접점으로 만나야 됩니다.
그럴 때는 이 접선 기능으로 접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음 동일입니다. 옆에다 원을 하나 더 그려주고 이 원과 이 원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동일한 원이 되었죠. 이 동일 명령이 실행됐을 때는 형상이 바뀌면 같이 형상이 바뀝니다. 다음은 중간점입니다. 이 선의 중간점으로 이 원의 중간점을 일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과 선 길이의 중간점을 일치시켰습니다. 그리고 동심 기능입니다. 여기 원의 중심이 다른 두 원이 있습니다. 이 원의 동심을 한번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을 같이 일치시켰습니다. 다음은 동일선상입니다. 이 선과 이 선을 동일선상으로 구속해 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동일선상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작성, 수정, 구속 조건에 대한 기능을 쭉 살펴봤습니다. 이 정도만 알아도 우선 기초적인 스케치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작성, 수정, 구속 조건의 명령을 이용해서 스케치 관련 예제를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